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42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자, 이거 월봉이에요. 예. 월봉으로 보시면 하단선을 다 쓰긴 다 썼어요. 이것도 썼고, 예, 이것도 터치했고, 밑에 있는 것도 다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봉이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단선은 전부 다 찍었다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움직일 거라고 뭐 예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일이 그냥 발생한 거지.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상단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월봉으로 보면 매도 위치를 찍지 않고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은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흘러내렸다고.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제 내리고 난 뒤에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방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물린 거죠. 자, 지금 이 봉이 주봉이에요. 봉이 주봉인데 잠깐만요. 다 켜져 있나? 네, 정상적으로 딱 켜져 있네요. 자, 요건 이렇고 이주봉이 있어요. 이주봉. 이주봉을 봤더니 예, 여기 딱 상단선이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봉은 이주봉밖에 없어요. 응? 매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봉은 이주봉밖에 없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고가예요. 그쵸? 근데 이 고가가 이 고가예요. 그러니까 일봉의 고가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봉의 고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고가를 넘으나 못 넘으나 똑같아요. 예? 고가를 넘으나 넘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다고. 왜? 하락하지 않아요. 상승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직 하락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그냥 봉만 하락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고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 현재 봉의 고가, 주봉의 고가가 하락하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고가는 이거예요. 얘가 355.28이에요. 자, 이 숫자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355.28. 자, 그래서 얘가 고가를 못 넘으면, 지금처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주봉이 약간 오르난 것 같아요. 응? 약간 오르난 것 같다. 주봉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가끔 오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355.28로 가려면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네? 종가가 하락해야 된다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신뢰도도 가장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요 종가로 가야 돼요. 얘가 351.52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고가를 넘지 못하면, 네, 현재 고가를 넘지 못하면 355.28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숫자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종가가 하락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352.52로 가야 돼요. 근데 351.52는 예, 지난주 저가 353.25보다 낮기 때문에 저가가 깨지게 됩니다. 그럼 저가가 깨지면 324.52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355.28로 가야 되고 355.28을 못 넘으면 종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쵸? 종가가 하락하게 되잖아요. 지난주 종가랑 고가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지난주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건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고가를 못 넘는다. 그러면 종가가 하락한다. 종가가 하락하면 351.52로 가야 된다. 351.52로 가야 되면 결국에는 지난주 저가인 353.25를 깨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저가도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가 하락하면 324.52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붕괴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왜냐? 그 다음에 이제 322.66이 남은 거죠.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고가를 안 넘으면 심하게 내려야 돼요. 근데 고가를 안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쉽지 않다고. 제 생각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다시 현재 고가가 얼마예요? 현재 고가가 369.36. 자, 369.36을 못 넘으면 355.28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못 넘는다라는 거.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건 종가가 369.11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종가도 내릴 거라는 거죠. 종가가 내리면 어디로 간다? 351.24로 간다. 근데 그게 요거예요. 요 종가. 요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는 요 고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고가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가가 내리면 얘가 목표 종가고요. 그 다음에 353.25가 저가잖아요. 이제 종가가 여길 가면 저가가 깨진다고. 그러면 324.52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만 안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고가만 안 넘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이 싸움은 주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넘을까봐 걱정이지. 예? 못 넘으면 게임 끝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고가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못 넘으면 어디까지 노리시면 돼요? 324.52까지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네? 순서대로 고가 못 넘으면 355로 갈 거고, 355로 가다 보면 종가가 하락할 거니까 351로 갈 거고, 351로 가다 보면 지난주 저가를 깰 거기 때문에 324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예,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그렇게 가려면 고가를 못 넘어야 돼. 근데 선물은 넘었어요. 근데 현물이 안 넘는다? 이 물음표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흔하지 않다는 거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고가를 안 넘으면 베스트인데 과연 고가를 안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구조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 이해되시죠? 얘가 고가를 못 넘어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예? 얘가 알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이렇게 붙을 거고 얘는 하락할 거고. 그러면 이 봉이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봉이. 응? 그럼 이 주봉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예.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거는 이 주봉도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가를 못 넘는다, 이 주봉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하는 차트 분석은 뭐 전혀 감을 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가만 안 넘는다는 확신만 있으시면 324.52까지 노리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종가가 358.50보다 낮으면 322.66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는다는 거. 못 넘는다가 아니에요. if 못 넘는다면.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면 355로 갈 거예요. 355로 가면 351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358.50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커지는 거지. 예? 358.50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커지는 거고, 358.50 아래로 내려가면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딱 내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데드 나면 어떻게 돼요? 322.66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4.52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주봉의 로직과 월봉의 일목이 똑같아요. 구조가 358.50을 기준으로 그 위냐 그 아래냐잖아요. 결국에는 369를 다시 못 넘는다면 355로 갈 거고, 355로 간다라는 건 358.50보다 낮아진다라는 거고, 355로 간다라는 건 351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351로 가면 358.50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가가 월봉상 후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대등하면 322.66으로 가는 거니까, 현재 저가인 324.52를 깰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월 주봉의 전고점을 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거만 이번 주 이거만 보면 돼. 어쨌든 이걸 못 깨면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이요. 이 선 이거 굵은 선 얘랑 봉이랑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요, 요걸 뭐라고 한다? 상승 종료라고 합니다. 상승 종료. 그러니까 얘 지금 안 만났잖아요. 얘랑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락 추세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종료 아닙니다. 377까지 가야 종료예요. 적어도 377 위로 올라가야 종료라고. 얘는 지금 터치했죠? 그러니까 얘는 상승은 종료예요. 상승 추세는 종료가 된 거고, 하락 추세는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주봉은 하락 중이에요. 하락 추세 중이라고. 얘는 끝나려면 한 달 더 필요해. 이 주봉은 한 달이 더 필요하고, 주봉은 잘하면 이번 주에 끝낼 수 있는 거고, 일봉은 상승이 끝났어요. 근데 얘가 갭상승을 해. 갭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다시 들려.
예? 이해되셨어요? 들린다고 이게 이렇게 아래로 꺾였다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거 연장파예요. 예? 연장파라고. 예. 시가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저가를 지키면 사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왜? 연장파 만들고 살짝 해서 이렇게 위로 당기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개파라 그래. 개파라 그러면 이렇게 내릴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죽는다고.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느냐, 개파락이 나오느냐에 따라 연장되느냐, 종료가 맞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걸 잘 보시고요. 어차피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자, 일봉이 고가를 넘지 못하면 주봉도 고가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 낮추면 매도하세요. 반대로 일봉이 저가를 지키잖아요. 매수하세요. 왜? 연장파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아래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주봉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아래 꼬리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깬다라는 건 몸통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 커지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로 내려가면 확률적으로 하방이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셨나요? 지금은 사실 이제 앞으로 딱 2주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분기봉, 뭐 6개월봉 이거는 일단 제껴두고 월봉 이하로 이번 달이 어떻게 끝날 거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조금 더 월봉이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고가를 못 넘으면 350일 쪽으로 가니까 점점 더 장대 음봉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고,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랫꼬리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하락 쪽에 불리한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움직이든 주봉의 고가만 안 넘으면 아무 문제 없어. 주봉의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주봉의 고가를 넘지 않는 한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주봉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공간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일목을 볼게요. 자, 월봉은 여기 358.50, 그죠? 358.50. 이 숫자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래로 끝나야 돼요. 이 아래로 끝나야 하방입니다. 이 위에서 끝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는 364. 얼마예요? 364.24. 지금은 358.50. 그렇습니다. 요 숫자가 중요한 거고, 이 주봉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드가 난 거예요. 데드가 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케이스가 아니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냥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흔치는 않은 현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가를 잘 보세요. 이 종가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시를 이렇게 관리하는 주체가 진짜 개판 5분전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후행 스팬이고
얘가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터치했어요. 근데 얘는 안 찍었어.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데드가 안 나고 얘는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데드 나잖아요. 예? 데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아니지, 선행 스팬이 먼저 데드 나고, 예, 후행 스팬이 나중에 데드가 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먼저 선행 스팬이 움직이고 나중에 후행 스팬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고.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후행 스팬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더 잘 가요. 샘플을 보여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긴 데드가 났잖아요. 데드가 났는데 얘는 안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봉에서 나죠. 다음 봉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데드 나고 얘가 나중에 데드가 나는 케이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거꾸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데드가 선행 스팬 쪽에서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행 스팬이 데드가 나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가 골드잖아요. 여기가 골드인데, 골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긴 골드가 안 났다고. 그죠? 여기는 골드가 났어요. 여긴 났는데 얘는 안 났잖아요. 얘도 안 났고, 얘도 안 났고, 얘도 안 났고, 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골드가 나고 얘가 나중에 골드가 난 케이스죠.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엄청 골 때리는 게, 여기도 보시면 얘가 골드를 내잖아요. 얘가 골드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죠. 이 봉에서는 골드가 안 났어요. 그 다음 봉에서 내고 빠졌지. 응?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얘는 데드가 났잖아요. 얘는 데드가 났다고. 근데 지금 얘는 데드가 안 났어.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봉인데, 예, 너무 심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찍었으면 아래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 갔다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의아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 골드 났잖아요. 골드 난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후에 골드 났단 말이에요. 예? 7주 후에 골드가 났어요. 골드 난 시점과, 예, 이게 선행과 후행 사이의 시간이 꽤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26개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골드가 났는데 얘는 안 났어. 그리고 얘가 7개 지나서 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났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드 나고 골드 났잖아요. 여기도 데드 나고 골드 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이런 식으로 데드와 골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데드와 골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쳐박고, 예? 이렇게 당겼어야지.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골드 데드가 아니 데드 골드가 다 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완료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봉을 이상하게 그리는 바람에 여기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데드난 게 아니라 이 주봉이 모두 데드난 상태에서 봉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 그죠? 내려간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고점이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치고 싶어. 어차피 내려간다면 324
51.52로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도하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예? 답이 없다고요. 자, 아까 설명드릴 때 고점을 넘지 못하면, 네? 주봉이 고점을 넘지 못하면 355. 땡땡으로 간다 그랬죠? 355점 땡땡으로 가면 351.52로 간다 그랬어요. 351.52. 그죠? 네, 351.52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 보세요. 딱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준선 2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355.28로 갈 건데 355.28로 가다 보면 종가가 하락하니까 351.52로 간다. 351.52는 3일봉의 기준선 26이다. 여기가 대든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똑같아. 어?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똑같이 다른 봉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두도 없고 골두도 없고 뭐 그냥 허공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지금 뭐 의미가 있다면야 예. 분봉들만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죠? 예. 분봉. 1시간 봉 가진 골드가 났고 30분 봉은 데드 직전이에요. 그죠? 30분 봉은 이제 데드 직전이죠. 그리고 1시간 봉은 골드 된 상태고 여기도 골드죠. 2시간 봉도 4시간 봉도 아직 이제 골드 준비를 하고 있고 얘는 지금 데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방에 유리해지겠죠. 그 전에 내려야 하방으로 턴할 텐데 지금 문제는 주봉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주봉, 이주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하락하면 봉이 다 망가져요. 예? 이주봉과 주봉이 하락해버리면 다 망가질 거라고. 얘가 하락하면서 월봉을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월봉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상위봉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암시는 했는데 얘가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주봉이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일목이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일목이 그리고 싶은 대로 갈 거라고. 두 번째는 돈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봉만 내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개인 현물을 와장창 사야죠. 미친 듯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목이 아무리 누르려고 난리를 쳐도 계속 반등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외국인은 위로 당기는데 지표는 하락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막 개판 5분 전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차라리 차트를 제대로 그리지. 저가 여기 안 깨면 되잖아요. 주봉도 여기 안 깨면 되잖아요. 여기를 안 깨면 되는데 한 334까지만 빠졌다가 올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 대드내놓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지가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방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차트를 다 망가뜨리고도 상방으로 가겠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참 암담합니다. 뭐 이거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 맘대로 그냥 차트고 먹고 지 맘대로 다 그릴 거면 분석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일봉. 여기도 아직까지 이슈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건 그냥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예?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일단 주봉이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예?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에 종가만 보셔야 돼요. 응? 저가도 볼 필요 없어요. 종가만 딱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하방이라는 거예요. 예? 왜? 종가랑 고가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는지 말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요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종가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종가보다는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주봉의 윗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주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기냐에 따라 하락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겠죠. 어쨌든 고점을 지났다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고점을 지났다라는 판단이 서야 그 다음에 324.52까지 내려가는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목표인 거예요. 324.52를 뚫고 내려가는 거. 거길 뚫고 내려가면 322.66을 뚫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를 먹으려면 결국엔 위가 딱 막힌 자리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언제 오느냐? 그게 어디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만드셔서 그 조건을 지키는 환경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는다.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금요일에 종가가 하락한다. 예, 이런 구조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뭐 제가 봐도 의미가 없어요.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른 건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